반갑습니다. 깊이가 다른 생명학 분석가 손경호입니다. 자, 이 영상은 송파 로고스 학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비 고3을 위한 2상 수능 생명과학 가이드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아마도 이제 요 예비 고3 친구들과 학부모님들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들려오는 소문들에 의하면은 올해 탐구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는데 생명과학은 어떻게 나왔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사수능을 위한 생명과학 가이드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시면서 수능 생명과학은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대비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대비해야지라는 가이드 영상으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죠. 저는 생명과학 가르치는 손경호라고 하고요. 연세대학교 생명학과 졸업한 뒤에 현재는 이투스에서 생명과학을 좀 강의하고 있습니다. 현장 강의는 제가 이 두 군데에서만 딱 하고 있습니다. 대치현탁학원과 송파 로고스 학원 두 군데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 좀 캐리커처가 있는데 저하고 닮았나요? 좀 귀엽죠? 저 실물 좀 늘어났죠? 아닌가요? 아무튼 근데 이 캐릭터처 뭐냐면요, 작년에 이제 수능 생명과학 2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 떠들썩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저입니다. 이게 수능에 오류가 있다라고 제기한 사람이 저고요. 이제 학생들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소송들이 이끌었지만은 그 옆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조언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도움을 줘서 학생들이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이제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캐리커처를 그려줬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캐리커처를 가지고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은 가장 궁금하신 게 두 가지일 겁니다.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뒷부분이 더 궁금하시긴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생명과학 원에 대해서 수능 과목으로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수능 생명과학 원은 일단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이제 과학탐 과목이 8과목이 있죠. 물화생지 1, 2에서 8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명과학원과 지구과학원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과목입니다. 학생 수가 한 13만 명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고르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잘하면은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공부를 하는 양에 따라 가지고 바로바로 등급들이 제깍 잘 결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명과학 원이라고 하는 게 이 시험 범위를 가지고 시험을 친 게 2005학년도 수능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2005학년도지 실제 시험 친 건 2004년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비 고3 친구들이 이제 2005년생이죠. 즉, 이 학생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시험 범위를 가지고 이제 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만한 문항들이 앵간한 건 다 나왔어요. 쉬운 건 다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좀 베베 꼬고 막 이상하게 만들면서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생소한 자료를 많이 주면서 어렵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타임 어택이 그 어떤 과목보다도 심합니다. 자, 좀 말씀드릴 건데요. 준킬러하고 비킬러하고 킬러의 비중이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 화학어만 보더라도 16 플러스 4 정도 됩니다. 혹은 이제 뭐 지구과학도 16 플러스 4 정도인데 생명과학은 14, 15에서 5에서 6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과목보다 준킬러하고 킬러 문항이 한 문항 내지 두 문항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30분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이게 수능 생명과학, 이게 내신 때하고는 달라요. 내신 때는 한 40분 정도의 이제 시험 시간에 짧은 범위의 시험을 좀 이제 많이 시험제 한 2, 30문제 치는데 그때는 그렇게 난이도 높지 않거든요. 근데 20문제를 이제 30분에 풀어야 된다? 이게 좀 만만치 않아요. 특히 킬러 문제까지 꼬여 있으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냐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45문항을 푸는데 70분 정도를 80분 정도 주죠. 그렇죠? 수학은 30문제에 100분이거든요. 영어도 50문제를 푸는 듣기 평가도 있긴 하지만은 그 듣기 평가까지 포함해서 70분 정도를 줘요. 근데 탐구 과목은 20문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문항별로 봤을 때는 1.5분에 한 문항씩은 풀어 제껴야지 다 푸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수능 시험장 가면 긴장하기도 하고 OMR 카드 작성하느라고 생각보다 시간을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28, 9분? 근데 그 안에 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킬러 한 문항 푸는데 해설 강의 하면은 제가 해설 강의 할 때도 한 15분씩 걸리거든요. 다 일일이 풀어주면은. 근데 그런 문제를 3, 4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는 굉장히 타이머가 되게 심하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해 수능의 난이도는 어떻게 나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올해도 수능이 이렇게까지 많이 어렵게 나올 거라는 예상을 안 했어요. 왜냐? 작년에 생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초고난도 킬러는 빼겠지. 학생들에게 그래도 조금 좀 난이도가 좀 떨어진 걸 주겠지라고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이 수능에서 1컷이 42였거든요. 최종 컷이. 근데 현재 아직 가채점이긴 하지만은 2, 3 수능 생명과학원의 1컷이 42, 43점 사이입니다. 2년 연속으로 최고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1, 6 수능이거든요. 41점. 근데 그때는 객관적 난이도가 엄청 높은 게 아니었고요. 학생들 뒤통수를 정말 후려 갈기는 문제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41점이라고 하는 수치가 객관적 난이도보다는 주관적 난이도, 체감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그런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 2년간 수능은 체감 난이도지만 객관적 난이도가 엄청 높습니다. 높아요. 특히 문항 배분이 13 플러스 7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14에서 15에서 5, 6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킬러가 한 번 늘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엄청 어려웠다. 작년하고도 결이 달라요. 작년 같은 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초고난도 킬러. 보통 저희가 초고난도 하면은 최상위권 친구들도 어려워하는 킬러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킬러가 3문항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는 초고난도 킬러가 엄청나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킬러는 킬러이기 때문에 정답률이 20%, 3%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준킬러까지 어려워져가지고 전체적인 시험지의 난이도를 다운시켜버렸어요. 심지어 한 문항의 준킬러가 함정이 있어가지고 정답률이 17%입니다. 생명과학원 역사상 최초예요. 10%대 정답률. 아니 객관식 오디션 난데 어떻게 10%가 나오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 제가 말하는 게 6월, 9월 수능은 모두 독립시행이다. 6월, 9월에 쉬웠거든요. 그래서 수능도 쉬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대충 조금 덜 공부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대충이라는 말은 그렇고 좀 덜 공부한 친구도 있었는데 모두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 그 데이터가 이겁니다. 이게 수능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데이터인데 이게 20 수능 때부터 올해 수능 때까지의 평가원이 출제한 모든 시험에서의 1컷, 2컷, 3컷의 점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점점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6평, 9평 대비 수능이 항상 어려워요. 6평, 9평 대비 수능 항상 어렵다고요. 근데 올해는 갑자기 확 올라갔죠. 6평에서 확 올라갔습니다. 확 올라갔을 때만 해도 이제 학생들이 작년에 수능 오류 때문에 좀 쉽게 나오는 게 아닌가. 9평도 평이 했어요. 45점이면 평이 했거든요. 근데 딱 떨어져 버리죠. 제가 볼 때 이 경향은 평가원이 유지할 것 같습니다. 6월, 9월에 조금 쉽게 나오고 수능이 어렵게 나오는. 물론 근데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모르지만은 이 경향은 유지할 것 같은데 다만 이 점수가 위로 올라갈지 유지할지는 그건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5단은 탑5예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해 수능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참고로 작년 수능이 이 주황색 그래프거든요. 21, 23, 25입니다. 킬러 3문항. 그리고 나머지 문항들이 30% 후반하고 40% 중반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 탑5는 아까 17% 제가 함정 말씀드렸었죠?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일단은 하나가 하나 더 29%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20% 중반대 30% 초반 둘 훨씬 낮아요. 이게 커트라인을 다 내려앉힌 겁니다. 어려웠어요. 객관적으로도. 그래서 어려웠는데 이 난이도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경향은 제가 예측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6평, 9평에서 쉽고 조금 더 평이하고 수능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의 경향이 생소한 시험지 3단원의 난이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전반적인 난이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경향이 돼요. 준킬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단원. 특히 근육과 뉴런 파트. 이게 학생들에게 보통 정답률이 60, 70%였거든요. 공식만 알면 푸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니었다는 거죠. 생소한 유형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육에서
올해 처음으로, 아니, 두 번째구나. 수치가 안 좋습니다. 학생들이 보통 이제 소수점을 본 다음에 이게 몇 퍼센트, 이게 몇 점 몇이어가지고 계산해서 얼마가 증가하고 얼마나 감소, 이거를 항상 계산했거든요. 소수점으로. 근데 소수점 두 자리까지 아니고 더하기 빼기 정도예요. 쉬웠다고요. 뉴런 파트 문제요. 주어진 시간은 도달 시간 더하기 흐른 시간이라고 하는 그 공식 하나 다 풀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두 개 다 아니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거든요. 이렇게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바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스킬들을 달달 외우지 마시고 외우면 좋긴 한데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외워야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준킬러가 얻어졌다고 하는 그래프예요. 밑에는 킬러 문제 그래프, 킬러 문제에 대한 정답률입니다. 이 1수능, 이 9월은 좀 되게 독특했어요. 이때는 킬러가 워낙 쉬웠고요. 보통의 킬러의 정답률은 30% 후반대에서 40% 초반대입니다.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킬러 하나가 쉽고 하나가 어렵고 하나 중간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정답을 따라갑니다. 보통은. 근데 킬러의 정답률은 거의 비슷하지만은 물론 이제 수능에서 극히 어려웠던 때와 올해 좀 어려웠었죠. 근데 준킬러가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전반적인 시험 난이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올려요, 이걸. 근데 이걸 애들이 몰라요. 준킬러가 어렵다는 건 애들이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킬러? 아니죠. 킬러가 어려운 건 상수고요. 준킬러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 트렌드를 못 맞춰가고 있다는 거죠, 애들은요. 대표적으로 뉴런 그 수축이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고 79%, 80%까지 정답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이요. 보시면은 이 9월에 좀 특이했거든요. 이때 좀 독특한 뉴런 문제 근수축 문제가 나왔어요. 떨어질 때마다 신유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올해 여지없죠. 41이에요. 올해 41이라고요. 2, 3 수능, 2, 3, 6월. 그러니까 올해 6월 평가원의 킬러 문제 평균 정답률이 40이었어요. 근데 41이라니까요. 올해 수능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뿐만 아니고요. 준킬러가 아닌 3단은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비킬러. 그러니까 준킬러까지 빼고 13, 14문제, 15문제 차지하는 그 비킬러들의 평균 정답률입니다. 정답률이 90%까지 못 올라가는 이유는 이게 되게 쉬운 문제들이에요. 애들이 눈을 보면은 그냥 바로바로 풀리는 문제들. 딱 봤을 때 정답 5번, 딱 봤을 때 3번, 바로 보이는 문제들인데 왜 85, 90이 안 나오느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수능 시험장 들어가면은 이 그 응시표를 할인표라고 이제 인식하고 오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바로 다 하고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0에서 80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3단원의 정답률을 더 씌워볼까요? 짠! 어떻게 되나요? 바로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바로 보이시죠?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격차가 발생하면서 여기는 12%, 14%까지 벌립니다. 올해 조금 줄었나 했는데 여지없이 벌어져요. 3단원 문항들이 특히 생소한 그래프가 많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시간을 잡아먹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66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66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 있다고 해도 학생들이 시간을 그만큼 더 썼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뉴런 근수축 문제, 킬러 문제의 정답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유발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경향 속에서 이사수는 어떻게 준비되는가? 모든 시험은 독립시행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경향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난이도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초고난도 킬러일지, 고난도 킬러 늘릴지, 비킬러를 올릴지, 중킬러를 더 추가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물론 12 플러스 8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정말 선 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 중에 어느 걸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험 문제지 나가기 전까지. 그래서 비킬러 같은 경우 근데 이 어떤 걸로 간다고 하더라도 왕도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비킬러를 굉장히 빨리 풀어가지고 이 비킬러 문항의 시간을 굉장히 줄이는 거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킬러, 준킬러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짧으면 6분, 늦으면 9분. 학생들이 어떻게 13문제, 14문제를 6분에 푸나요? 풉니다. 지금은 못 풀어요. 지금은 못 푸는데
시간만 충분히 주면은 다 풉니다. 다 풀고 여기까지 다 와요. 10월달 되면은 여기까지 다 옵니다. 오는데 이거를 빨리 할 친구는 킬러를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B킬러를 빨리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해놓고 반복을 하면서 학생들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반복할 때는 기출을 가장 많이 해줬습니다. 수능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료 두 개를 짬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자료를 만들어요. 혹은 자료들을 X축, Y축을 뒤집습니다. 그런 것들로 많이 만듭니다. 때문에 기출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봤느냐가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내가 이걸 많이 변형해 봤는가가 B킬러를 빨리 푸는 핵심이 돼요. 그래서 기출은 적어도 3번 이상. 적어도입니다. 3번만 풀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예요. 단, 풀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공부를 했으면 새로운 느낌이 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이런 거구나. 두 번째는 이렇게도 풀리는구나. 세 번째는 시험장 갔을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다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생소한 자료에 대한 분석 능력을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올해도 생소한 그래프가 3개 나왔어요. 그 3개의 그래프를 학생들이 시험장 가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많이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킬러하고 준킬러는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드업.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스킬은 여름 이전에 공부를 하시되 외우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학생들이 스킬은 외워야겠지 하는데 아닙니다. 스킬은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습득을 하는 겁니다. 외우기만 하면은 그거는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실력이 안 됩니다.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실력을 따지는 거거든요. 지식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스킬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여름에 다 끝내시고 원리 이해 위주로 제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수업 시간에는 스킬을 다 뽑아가면서 하나하나씩 원리 위주로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외우기는 하겠지만은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올해도 스킬이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세문항의 유전 문제가 전부 다 생소한 자료였습니다. 다 기초 체력을 얼마나 잘 쌓고 있는가, 유전의 본질이라고 하는 유전자 전달을 얼마나 잘 알고 있냐가 핵심이었다고요. 그러면은 원리나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기출에 먼저 적용시켜보는 겁니다. 스킬은 대부분들이 기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변형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셔야 되는데 변형 문제들 한번 볼까요? 이거 올해 6월 평가원 17번입니다.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올해 6월 평가원 17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대문자 개수합이요. 다인자 유전에서 대문자 개수를 통해 가지고 표현이 결정되는데 그 대문자 개수 합을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미지수가 뚫어놨었죠. 올해 수능 문제 17번입니다. 이번에는 대문자 개수 합을 주기는 주는데 아예 가계도 전체, 가족 전체를 다 미지수로 때려버립니다. 평가원은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앞에서는 일반적인 교배 시험을 했다면 이번에는 돌연변이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평가는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애들은 나오면은 새로운 유형이다. 돌연변이 다인자 처음 나왔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나왔던 거를 살짝 비트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거 올해 6평 11번 문제입니다. 일단은 자극을 준 뒤에 자극점을 몰라요. 근데 속도가 안 나와 있거든요. 속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냅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올해 9평 문제 볼까요? 9평 문제는 시냅스가 안 나왔는데 자극을 준 지점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찾으라고 해요. 시냅스 없거든요, 이번에는요. 이제 빠졌네. 근데 이거 올해 수능 문제입니다. 올해 수능 문제 어떻게 하나 볼까요? 두 개를 짬뽕시켰어요. 일단은 신경 1과 2는 P에, 3에다가는 Q에다 자극 줬습니다. 그리고 속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 미지수를 줬어요. 주긴 줬는데. 그리고 뉴런 3개 주면서 시냅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짬뽕을 해요, 평가원이. 그렇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문항 나오지 않습니다.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스킬에 대해서.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은 6평 이후에 이제 푸는 겁니다. 6월 평가원 이후에 6월 내신 끝나고 7월 여름방학 때부터 열심히 풀어나셔야 됩니다. 저요? 저 당연하게 잘하죠. 아까 봤던 17번 문제거든요. 중요한 게 이거였었죠. 대문자 표시는 대립비수 요거
요거 중에서도 요거 그쵸? 근데 이거 제 모의고사 작년이 되겠죠. 이제 이미 수능 친 학생들이 줬던 모의고사 시즌 4 7회 17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업 시간 마지막에 한 거예요. 보이세요? 요게 대문자 개수합을 미지수로 준 거 보이십니까? 한 가족에서 수능 문제하고 똑 닮았죠. 근데 이거요, 제가 생명과학생들 많이 친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친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어떤 문제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저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조교생들이 풀어보는데 저는 안 풀어봐요. 요즘 조교생들이 풀어보고 선생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풀어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낸 사람 있니? 없답니다. 제가 아직 시대인재 컨텐츠까지는 제가 학원 이름을 정확히 말씀하는데 워낙에 대충 많이 하시니까 시대인재 컨텐츠라고 하는 걸 봤는데 거기도 없어요. 전국에 거의 유일합니다. 이런 거를 제가 애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 관점을 이렇게 나오겠구나. 제가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똑 닮은 게 바로 보이실 겁니다. 애들은 그래서 잘 풀었어요. 저희 친구들은. 어렵다라고 한 이런 문제 볼까요? 아까 핵심 뭐냐면은 자극점 달랐었고 끊긴 거였었죠. 시냅스가 위치를 준 다음에 자극점이 어딘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 모의고사입니다. 이거는 시즌 4 막바지에 본 거고요. 5회에 있는 14번 문제예요. 마찬가지. 위치가 다릅니다. 자극점이 어디든지 위치 달라요. 근데 시냅스가 껴있는데 저는 아예 시냅스를 가려버렸습니다. 어디서 끊긴지 안 준 거예요. 훨씬 더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극점도 찾으라고 했어요. 애들은 대비형 왔기 때문에 잘 풀었죠. 저희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형 문제를 7월 이후에 풀어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앞에 페이지 1이 좀 길어요. 개강 좀 나오겠지만 12월 31일 날 하거든요. 그때부터 1학기 중간고사 중간 전까지 개념 완성을 합니다. 14주예요. 좀 길죠? 긴데 좀 추가시킨 이유가 B킬러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못하고 준킬러에 대해서 조금 더 다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늘렸습니다. 페이지 1은 14주. 그리고 5월에 이제 중간 끝나고 올 때부터 기말 끝나고 7월 한 중순 말까지 킬러 공략, 스킬을 익히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초고난도 문항들과 모의고사들을 병행하게 됩니다. 특히 요 페이지 2 때부터는 B킬러 모의고사 해가지고 학생들이 킬러만 계속 집중하기 때문에 B킬러에 대한 반복을 하는 B킬러를 주기도 하고요. 요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계속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양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 옆에 학원 가니까는 무슨 많이들 듣게거든요. 특히 그 파이널 때 가면 갈수록 일주에 막 모의고사를 4개씩 준다, 5개씩 준다 하는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컨텐츠를 많이 주는 게 좋긴 한데요. 퀄리티가 있는 걸로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퀄리티가 있는 문항들은 보통은 강사의 손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강사가 검토를 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범람하고 있는 컨텐츠들은 강사가 직접 손을 댄 문제가 극히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로 승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뜻이에요. 저는 모든 문항을 제가 직접 다 만듭니다. 올해 만들 문항 개수 세보니까 3,000개쯤 돼요.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만들어요. 왜?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는요. 제가 직접 다 만듭니다. 만들고 제가 직접 모든 걸 다 검수를 해요. 우리 조교생도 검수를 하시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가는 양도 적진 않습니다. 모의고사가 한 주에 막 많이 나갈 땐 3개씩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적다고 하시는데 그 양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3회라는 거는요, 이틀 건너서 풀 수 있는 양입니다. 생각보다 양 별로 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 대한 거나 질에 대한 거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다. 그래서 개념 완성 겨울 때는 유전 먼저 합니다. 대신에. 왜냐면은요, 유전은 끊임없이 애들이 기초 체력 쌓은 다음에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고, 그리고 비유전, B킬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최대한 까먹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겨울 때 하기는 하지만 후반부에 하게 됩니다. 우리가 7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월 중순까지 4월 중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기출들은 겨울방학에 제가 다 풀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부교재가 기출 문제집이 따로 나갈 거예요.
개강은 12월 31일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할까 31일 날 할까 하다가 이브 날은 애들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31일 날 하기로 했고요. 토요일 날 로고스 학원 진행합니다. 저녁 6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문항을 제가 다 만들고 검수를 봅니다. 직접 하기 때문에 제 자리에서 만드는 항상 정신이 없고 촬영하는 정신이 없고 수업하는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게 강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사 수능을 위한 가이드였고요. 저는 생명과 손경호였습니다. 이제 본 강의 시간이죠. 12월 31일 날 저녁 6시 30분에 학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